기한회익 상실 부도 나서 신용불량된 회사하고 전주시가 6조짜리 사업 협약을 맺고 사업 승인을 해주고 전라북도 땅 그 안에 있는 부지 내에 있는 전라북도 땅 임대료도 체납하고 재산세도 체납했는데 지금 아무런 행정 조치를 진행 안 시키고 있거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앵커가 만난 사람 벌써 22번째 인물을 만나겠습니다. 전주시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유라고 하는 대한방직, 옛 대한방직이죠. 주식회사 자광이 2017년 1985개 매입한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시장도 여러 번 바뀌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에서 지난 우범기 시장에서 맺은 협약은 동시착공, 동시준공이라는 이름 하에 진행이 됐고 그 약속을 지키기까지 시간이 1년 남았었는데 벌써 그 1년도 이제 9월이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9월을 앞두고 주식회사 자광의 입장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숙제도 있죠. 내용을 잘 아시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옛 대한방직터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감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저도 잘 모르는 분야들 이분에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제가 좀 파악해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민의 이문욱 국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페트롤 전북에서 뵙고 여기서 보니까 좀 이상하죠? 거기는 방음 장치가 많이 잘 되어 있는데 네. 여기는 좀 뚫린 것 같아요. 아니 여기도 여기 방음 이거 돈 들여서 방음 장치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더 훤한 것 같아요. 이거 거기보다. 조명을 제가 좀 신경 썼잖아요. 네. 그렇지만 사람은 똑같은 사람. 예. 여전히 진행자로서의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중요한 건 예. 이제 KBS에서 페트롤 전북에서 예. 할 수 있는 영역과 예. 이 유튜브라고 하는 예. 이 뉴미디어에서 좀 더 다룰 수 있는 영역. 물론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약간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지만 우리 이문욱 국장님이 예. 공영방송에서 다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 오늘은 좀 뭐 시간 제한도 없고 예. 하니까 제 질문이 부족하더라도 그냥 예. 알아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과거로 가면 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 2017년에 예. 주식회사 자광이라는 회사가 나타나서 예. 대한방직을 1980억 원에 매입합니다. 그렇죠? 17년에 계약을 하죠. 그렇죠. 계약. 그렇죠. 예. 일단 뭐 10% 예, 계약금 계약금을 주면서 예. 1년 후에 이제 예. 잔금을 치르는 형식으로 계약서가 체결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뭐 아무래도 용도 변경도 하려면 뭐 인허가도 맡아야 되고 여러 예. 가지 숙제가 남아서 예. 김승수 전 시장 때는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열었고 예. 하지만 그 위원회 이후에 어떤 뾰족한 답을 내놓았지만 주식회사 자광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속해서 뭐 어떤 절차가 없다가 쭉쭉쭉쭉쭉 예, 진행이 그 왔어요. 당시에 네. 이제 김승수 시장 때 공론화위원회하고 이제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네. 대장동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유명한 예. 대장동 그러면서 사건. 대장동과 비슷한 사례거든요. 네. 그래서 딱 멈췄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새로 우범기 시장이 들어왔고 네. 그 당시에는 코로나 시기였고 네. 또 코로나가 있었군요.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이 많았고 예. 우범기 시장 시절의 말미에 예. 작년에 이제 어쨌든 협약을 체결합니다. 예, 2024년 12월 470m 타워와 예. 3,300세대인가요? 3,500세대 3,500세대의 아파트를 예. 동시 착공해서 예. 동시에 삽을 떠서 예. 동시 준공한다라는 예. 조건하에 예. 전주시가 인허가를 내줍니다. 예. 그리고 1년 안에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데 예. 그 약속 날짜가 이제 9월 28일, 9월 29일입니다. 29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아직도 첫 삽을 뜨지 않을까? 예. 요 부분부터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예. 예. 왜 안 뜨고 있고 왜 전주시의 새로운 시장에게 예. 좀 연기해 달라. 예. 그러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뭐 미납금도 있고 뭐 이런 예. 여러 가지 숙제가 좀 남아 있던데요. 그거 예.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그
24년 12월 30일에 예. 그 전주시하고 자강하고 사업 시행 협약을 합니다. 음. 그리고 25년 4월에 그 협약에 근거해서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요청을 합니다. 예. 25년 9월 30일에 전주시가 조건부 승인을 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요. 자광이라는 회사는 24년 10월에 그러니까 전주시하고 협약하기 한 2달 좀 전에 EOD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는 그 통보를 받습니다. 그 기한 이익 상실을 예. 제가 예. 그 페트롤전북에서도 여쭤봤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 언론인들이 이 기한 이익 상실 내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 기한 이익 상실 너무 어려워요. 기한도, 이익도, 상실도 이걸 한 단어로 풀이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이제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는 게 뭐냐면은 돈을 빌린 사람이 예, 채무자가 예,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은 뭐 3년 만기, 5년 만기 이런 그렇죠, 맞아요. 계약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그 채무자가 뭐 매월 이자를 납부했었다면은 중간에 이자를 못 냈다. 몇 달 지났다. 그럴 때는 그 채권 만기가 자기가 돈 대출 받은 대출 만기가 있지만은 예. 그 이자 못 낸 거에 의해서 바로 전액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계약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대출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어도 있어도 전액 다 갚아라. 자, 이렇게 통보하는 겁니다. 갚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예. 갚지를 못했을 때는 예. 상실된다. 예. 그러면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된 예, 것이고 예. 그것을 그냥 우리 개인의 어떤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 뭐 신용에 문제가 생기는 예. 신용 불량이 된다는 거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에서는 보통 옛날에는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음 수표가 부도났다 네. 하면 그때 그 부도난 시점부터 기한의 이익 아니 상실이 그러면 국장님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한이익 상실이 된 주식회사 자광이 예. 이건 이제 팩트인 거죠. 예, 24년 10월에 예. 그러면 그런 회사와 예. 전주시가 예. 왜 조건부로 승인을 할까? 그런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걸 알았음에도 내지는 몰랐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들은 대부분 건축 관련 공무원들은 공대 출신이거나 공고 출신이라 금융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전주시청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예. 하고 그다음에 우범기 시장이나 자광 대한방제와 관련돼 있는 김관영 전 도지사나 김관영 지사 같은 경우에는 공인회계사고 예. 이거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전문가잖아요. 예. 그다음에 우범기 시장은 경영학과 나와서 기재부 출신이고 네. 기한회익 상실이 뭔지 기업이 기한회익 상실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예. 다 알 거란 말이에요. 어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한회익 부도난 회사하고 전주시 우범기 시장이 협약을 맺었다는 게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시의회 의원들도 이 내용을 예. 알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주시의회 의원들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지금 이문우 국장님의 말씀대로라면 기한 이익 상실된 상황을 알고도 전주시가 조건부로 동시착공, 동시준공을 예, 인허가를 내주었다. 예. 자, 그 기한회익 상실된 거는 YTN 전주 취재기자가 취재를 해서 전국적으로 방송됐고 예. 전주시도 다 알고 있고 그거 관련 전은수 회장이 다시 또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장 담당 공무원들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예. 어쨌든 넘어갑니다. 예, 자, 그렇게 진행이 돼서 예,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고 예, 1년인 9월 29일, 2026년 9월 29일 예, 안에 첫 삽을 떠야 되는데 예, 지금 시장이 바뀌었고 예. 지금 주식회사 자구왕의 입장은 예, 시간을 좀 더 연기해달라. 예. 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원래 그 1년 안에 삽을 못 뜨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였죠? 그 계획서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협약서 14조에 예. 그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고 전주시가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고 1년 안에 착공을 그러니까
착공 신고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은 사업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예, 할 예. 수 있다. 뭐 예.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예,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조항을 적용시켜라.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예. 드리는 거고요. 네. 만약에 그 조항을 적용시켜서 무효화하고 취소한다면은 자광에서는 민사 소송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또 소송은 또 1년, 2년, 3년 끌다 보면은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시민단체는 이렇게 막 반대만 하고 이렇게 부정된 이야기만 할까? 이런 게 아니고 예. 팩트를 가지고 예. 이 금융 출신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민의 이문호 국장님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예. 정확하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예. 대해서 예. 뉴스를 토대로 예. 또 행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절차를 토대로 예.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게 행여나 예. 이런 사례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뭐 잘 아시는 대장동 사례도 있었고 예. 이 타워 관련돼서는 부산이나 인천 예. 사례도 있고 아직도 예. 그 타워가 20년째 지어지지 못하고 예. 있는 사례도 있기에 예. 자칫 용도 변경을 해주고 예. 아파트만 짓고 예. 타워는 짓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 예. 이 우려는 결국 또 시민에게 돌아올 수도 있는 예. 부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예. 정확하게 시민단체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걸 다시 좀 더 제가 네네.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24년 10월에 자광이 기한이익 상실됐잖아요. 대출금 그동안 한 3, 4천억 대출을 받았는데 네. 그걸 다 일시에 상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롯데건설은 후순위 그러니까 대한방직 부지 관련해서 후순위 대출 받았는데 롯데건설도 잘못하면은 신용 그 기한이익 상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다 갚았어요. 음. 현금으로 지금 이제 그 당시에는 1,046억 원 원금이었는데 그 이자랑 해서 현금으로 다 보증만 샀었던 건데 롯데건설이 다 갚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롯데건설뿐만 아니라 롯데그룹 전체가 휘청이던 그렇죠. 시기였어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다 갚아버렸어요. 보증선 대출금에 대해서. 자기가 롯데건설이 빌린 돈이 아니라 그렇죠. 보증 롯데건설이 자광에 보증을 섰는데도 네. 다 현금으로 갚았어요. 네네. 그러면 자광의 상황은 불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그 자광은 2024년 10월부터 옛날 말로 신용 불량자, 네. 그다음에 자광의 대출금에 대해서 연대 보증을 선 대표 전운수는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금융거래를 전혀 못하는 상황입니다. 롯데건설이 보증인데 예, 그 후순위 보증이 보증. 돈을 다 갚아버린 이후에는 예. 그 보증인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롯데건설이 이제 오히려 대주단이 된 거죠. 대주단. 예. 후순위 대주단. 네네. 선순위는 이제 그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 1순위 근저당, 2순위 근저당, 3순위 네. 근저당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1순위 근저당은 금융권이고 미래에셋하고 한국투자증권이 주관사인 금융권이고 네. 그 뒤에 후순위가 롯데건설인 겁니다. 네. 지금 그러면 주식회사 자광이 대출 받은 것과 예. 미지급 이자를 포함하면 약 4,339억 원에 해당된다라고 지금 25년 25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그럼 자광이 이제- 감사 보고서 이제 공개하거든요. 네네. 그 자광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은 4,340억 원 정도 됐는데 네. 지금 벌써 또 반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4,300억이 크게 보이나 네. 이 주식회사 자광이 매입한 대한방직의 조건부 승인된 인허가를 보면 저 사업의 규모는 6조가 넘는 네.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 인허가가 되고 나서 아파트 착착 짓고 타워 지으면 네. 이 큰 규모 속에서 이익이 또 발생할 수 있고 예. 그런데 동시 착공과 동시 준공이 지금 어렵다고 또 지금 이 표현들을 주식회사 자광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전주 시민회에서는 2018년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요. 자광이 너무 자기 자본이 너무 적은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PF의 특성이 총 사업비 대비 자기 자본이 보통 3%에서 5%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 선진국 뭐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보면은
자광 사업이 6조라고 치면은 네네. 한 30%에서 50% 정도를 오. 자기 돈으로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6조의 30%면은 1조 8천억 정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광이 자기 돈 투자한 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 모르죠. 자, 아, 네, 처음부터 제가 예전에 계속 말씀드렸죠. 네네. 처음에 3억이었다가요. 딱 그게 공개되니까 자광이 이제 좀 궁지에 몰리니까 15억으로 늘렸습니다. 아, 자, 땅값이 2천억 정도인데 예. 자기 자본이 15억이에요. 그러면 1년 이자 1년 이자에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자를 또 추가 대출 그래서 버티는 겁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PF 특유의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못했던 게 자광이라는 회사의 자기 자본이거든요. 네. 3%라고 치면은 6조에 3%면 6, 3, 18 최소한 1,800억 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그래서 자광은 15억이에요. 저는 좀 예. 궁금한 게 이런 내용을 우리 이문호 국장님만 아시는 건지 예. 아니면 행정도 아는 건지 예. 여기서 행정은 이제 도와 시가 도와 시 되겠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언론 취재하는 기자들도 이 내용을 분명히 알 텐데 예. 그러면 이제 누구나 다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언론을 통해서 이제 예. 방송으로 송출이 되니까. 그러면 인허가를 해줄 때 행정은 안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지 내지는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고 예.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것인데 예. 자기 자본에 대한 이 비율과 그 미지급된 뭐 여러 미납금들이 있는 것도 이미 공공연하게 나와서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 네. 상황이 지금 그래서인 것인지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그러니까 저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자광에 대해서 2018년부터 문제 제기했을 때 네. 웬만한 정치인들 그다음에 공무원들은 일반 시민 말고요. 네. 다 자광이 아파트만 짓고 분양하고 타워는 짓는 척만 하고 그럴 거다. 다 예측을 했었거든요. 사석에서 만나면 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럼 했었습니다. 그 예측이 지금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맞아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하죠. 어. 왜 그러냐면은 그 전은수 대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세 가지 핵심 내용이 있어요. 첫째,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롯데건설은 관련 없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네네. 두 번째, 동시착공, 동시준공 반드시 하겠다. 그렇죠. 이 사업은 관광 타워를 짓기 위한 목적이지 아파트 분양 목적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튜브나 이렇게 네네. 보시면은 저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책임 준공하겠다 이 세 가지였거든요. 근데 지금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던 거죠. 롯데건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롯데건설은 시공사로서 후순위에 보증을 계속 서왔어요. 네네. 근데 지금 그 아파트도 짓고 타워도 짓고 이제 상업 시설도 지어야 되는 상황에서 예. 시공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공사도 지금 선정을 못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네. 제가 보기에는 자광 자체의 신용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 불량 기한 이익 상실.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업권 뭐 금융거래 전체를 못 하니까 뭐 전주시하고는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협약의 주체잖아요. 자광이 갑을 관계에서 주체면은 이행보증 증권을 끊는다든지 뭐 사업 뭐 진행해서 뭐 그 공공 기여라든지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통장은 대주단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네네. 자광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문호 국장님이 말씀대로라면 새로운 전주시의 조지훈 시장과 이 행정은 예. 주식회사 자광과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 대주단하고 이야기를 해야만 당연하죠. 것이다. 이게 그게 그 부동산 PF의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부동산 PF라는 그 사업 단계가 자기 돈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다 대부분 대출을 그렇죠. 받아서 하기 때문에 대출권자가 우선입니다. 채권자가. 네. 부동산 PF의 채권자는 금융회사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주식회사 자광의 전은수 대표가 좀 연장해달라. 예.
예, 첫 삽 뜰 시간을 좀 더 연장해달라. 예. 두 번째는 동시 착공과 동시 준공이 좀 어려울 수도 예. 있다. 지금 예. 이 입장을 밝혔고 예. 조지훈 시장이 뭐 당혹스럽다고 당혹스럽다고 이야기했죠. 얘기를 했고 그런데 만났잖아요. 예.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럼 그러니까 네. 7월부터 임기가 시작했잖아요. 했죠. 조지훈 시장이요. 네. 처음 만난 게 자광 대표였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음. 상식적으로 신용불량자 만나가지고 6조 사업 계획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광은 어떠한 사업도 자기 뭐 지금은 뭐 그냥 신용불량 됐으니까 뭐 이런 말 저런 말 모든 말 다 끊을 수 있는데 대신 계약을 진행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상태죠. 실질적인 권한은 대주단에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공사도 선정을 못하는 이유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시공사한테 모든 권한을 넘겨야 돼요. 자광은 활동을 못하니까 금융거래 자체가 막혀 있으니까 활동을 못하니까 시공사한테 다 넘겨야 되는데 자광이나 전은수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고 싶지 않겠죠. 그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금융상식적으로 어긋난 일들을 계속 이제 자광은 벌리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자광의 주식이라든지 자광의 이제 땅이라든지 대한방직 부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한방직 부지는 2018년 매매 계약 끝나고 잔금 치를 때부터 대주단에 넘어가 있는 거고요. 하나 자산 신탁에 신탁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광이 가지고 있는 땅, 자광의 주식은 다 대주단에 질권 담보로 넘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권은 부동산 PF 이렇게 대출을 받을 때 처음부터 기한이익 상실이 되면은 사업권을 양도하겠다. 대주단에 양도하겠다. 그런 계약이 다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광의 실질적인 권한, 법적인 권한은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법적인 권한은 지금 상황에서 2024년 10월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했을 때부터는 모두 상실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주식회사 자광이 전은수 회장은 언론에서 나오고 전주 씨를 만나고 누가 봐도 아주 건재한 주식회사의 자광의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렇게 큰 사업 한다고 이렇게 그 사업 계획 제출하고 시민들 홍보하고 설득하는 이런 자광의 사업 방식이 그 전주뿐만 아니라 그 전에 용인에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언론을 충분히 이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북일보의 최대 주주가 주식회사 자광이에요. 예. 그 자광이 2018년 2월, 3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전북일보 주식에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전에는 액면가 한 5억 원 정도였거든요. 전북일보 주식이 총합이요. 그런데 자광이 45억 원에 액면가 5억 원을 추가로 이렇게 증자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45억에다가 전북일보 사주에 관련된 우석대학교 장수 수련원을 30억 원에 매입을 했거든요. 그 당시 조사를 해보니까 전북일보가 사주한테 한 20억 원 돈을 빌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광이 45억 원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부했잖아요. 그러자마자 사주가 그 돈 다 전북일보에 빌려준 돈 다 20억 환수해 갔더라고요. 그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자광이 살아남는 거죠. 비단 우리 지역만의 일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 PF를 통한 개발 사업들이 똑같은 형태인데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막 그 신문사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지역 방송사도 많이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자기 자본과 어느 정도의 개발 능력과 어느 정도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 되는데 현재로서는 인허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9월 29일 날짜가 돌아가기 전에 이미 연장을 밝혔고 또 동시착공 동시준공에 대해서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는 예. 시민의 손으로 뽑은 선출된 전주시장인 조지훈 시장은 예. 이런 상황을 이제 주식회 자구항의 요구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예. 참 뭐 머리 아프고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면 이 부분을 진짜 원래 원칙대로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원리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원리 원칙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네. 그냥 금융 상식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도 그러니까 그런 원칙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원리 원칙이라고 말씀 아니 그러니까 오해를 그러니까 많이 똑같은 하시는데 건데, 그러니까 예. 똑같은 개념인데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예. 그러니까 규정대로 하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냥 상식대로. 상식대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자광은 사업권도 없고 사업권은 있긴 있겠죠. 서류상으로만 존재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대주단이 다 가지고 있고 그다음 신용불량이 돼서 금융거래 못하고 아무런 권한이 뭐 자연인으로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걸 꼭 그 조지훈 시장이나 담당 공무원들은 명심했으면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광 대표를 만난다는 건 전주시장이 취임 시작하자마자 만난다는 거는 너무 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차라리 대한방직 부지 부동산 PF의 대주단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의 담당 부처 책임자를 만났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지훈 시장이 전은수 대표를 만날 시기가 아니고요. 대주단하고 어떻게든 협상의 통로를 뚫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미지급된 게 재산세도 있고 뭐 이자를 못 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예, 지금 그 대한방직 부지를 중간에 가로지르는 전라북도 소유의 돛땅이 있죠. 땅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를 자광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려면 그 땅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매년 임대료를 3억 정도 내고 그게 있었어요. 하천 같은 부지 같은 거죠? 예, 국어라고 하는데 네네. 옛날 또랑 부지. 또랑 예. 예. 그 3억 원 내고 있었는데 24년 4월부터 임대 계약이 끝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임대료를 못 냈고요. 그게 이제 25년 4월부터니까 금년 4월이 또 지났잖아요. 네. 그러면 한 6억에다가 변상금까지 합치면 한 7억 정도. 이게 공유재산 대부료 네네. 한 7억 정도 못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작년 그 9월에 한 8억 7천만 원 부과됐었는데 그걸 못 내고 있다가 금년 4월인가에 한 1억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9월 되면은 또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거든요. 네네. 그건 이제 그 땅이 지금 용도 변경이 됐어요. 우봉기 시장이 용도 변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일반 공업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일반 상업지역에다가 준주거지역이라 땅값이 엄청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 재산세가 한 12억에서 1년 동안 1년분 재산세가 12억에서 13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9월 되게 되면은 한 거기 재산세 체납금액이 한 20억 되겠죠. 그러면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재산세하고 계산해 보면은 한 30억 정도. 9월에 이런 거를 지금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이수진 의원하고 예. 또 정의당 오연숙 의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계속 의회에서 사실은 이렇게 자기 의회에서요. 5분 발언이나 예. 의정 질의를 예. 계속해서 예. 이제 우리 도민들이 좀 알아야 될 텐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전주시에다가 지금 아파트 타워 동시 준공 불가능을 이유로 아파트 우선 준공 예. 입장을 지금 주식회 자구항이 전주시에 지금 얘기한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2010 그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자광이 이야기하는 대로 타워는 건설하는 기간이 한 착공부터 한 5, 6년 걸리는 줄 알았었고 아파트는 한 2, 3년이면 지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자광이 계획한 게 49층 타워라 한 3, 4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타워 건축 기간하고 아파트 건축 기간하고 한 2년 정도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파트가 49층이고 타워가 153층. 아니, 153층이라기보다는 네.
153층 470m. 높이에 470m. 그렇죠. 네. 그래서 타워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네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네, 저도. 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광이 계획한 타워는 층층마다 뭐 사무 공간이라든지 상업 시설이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전주시에 사업계획 제출한 걸 보면은 22층짜리 건물입니다. 아. 실질적으로는 지하에 다 그 건축 연면적이 들어있고 어허. 타워는 쉽게 말해서 조립을 하면 되는 겁니다. 높이만 그러니까 470m 중에 첨탑 높이 100m는 또 그냥 아무런 공간이 없고 첨탑만 100m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건축 관련 분들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네네. 470m보다 더 높은 500 몇십 미터짜리 캐나다 토론토의 CN 타워 같은 경우에는 2년 2개월, 26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아. 70년대에 지어졌는데. 그다음에 일본 도쿄 스카이트리 같은 경우에 600m가 넘거든요. 높이가. 그건 40 몇 개월 걸렸는데 그 과정에서 동일본 대지진의 기간 건축 못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러면 자광은 그거보다 더 낮고 건축 면적도 작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보다 더 빨리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실이 딱 드러났음에도 자광 전은수 대표는 아파트 건축 기간하고 타워 건축 기간하고 차이가 있다. 2년 정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일단 아파트를 먼저 첫삽을 뜨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의 청약을 받으면 처음에 계약금 내고 예. 중도금 내고 예. 잔금 내고 예. 입주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공사 시행사 입장에서도 그 돈을 이제 유용하면 되는 것이고 예. 타워는 실질적으로 이제 돈이 들어오지 않는 선상에서 자기 자본으로 일단 지어야 되는 것이니 자기 자본 비율이 굉장히 낮은 회사 입장에서 우선 아파트부터 하겠다라고 물론 약속은 예. 동시 착공 동시 준공을 했으나 예. 지금 와서 입장을 좀 이제 밝혀서 좀 이해해달라. 예.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부동산 PF 실무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은 네네네. 그 이렇게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하게 되면 요즘에는 한 6, 7번 중도금을 내더라고요. 계약금 내고 6, 7번 중도금 그렇죠, 내고 맞아요. 예. 나중에 잔금 내서 입주를 하게 됐는데 그 통장을 누가 관리하냐? 자광이 관리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렇죠. 원래부터 그 대주단이 관리하는 거고 그 통장은 네. 자광은 또 여기에다 덧붙여가지고 신용 불량자잖아요. 절대 관련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지으려고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지어서 분양했으니까 지을 수 있는데 타워에 들어가는 돈들을 대주단이 과연 빌려줄까요? 그리고 아파트 분양 가격, 분양 계약금, 중도금 모든 돈을 대주단이 관리하는데 자광이 뭐 거기에서 빼내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네. 기껏해야 사업비 운영비도 대주단 허가 맡아가지고 대주단에서 지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그럼 지금 상황입니다. 부산같이 20년 걸려도 못 지은 타워나 똑같이 타워 지을 수 없는 환경으로 치닫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이렇게 전은수 대표가 하는 이야기대로 하게 되면은 대주단하고 짜고 시공사하고 짜고 자광하고 짜고 이 세 군데가 짜고 하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뭐 아파트 분양해서 번 돈으로 타워 지으면 되고 상업시설 지으면 되고 호텔 지으면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PF 실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 관련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주시 담당자나 전주시장이 만약에 이걸 인허가 협약을 변경해 주거나 다 해주면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전혀 가능성 없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제 글쎄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더 확실하게 알게 되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 뭐 정치권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하는데 농협중앙회를 그 자리에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는 이게
뭐 어떤 연관성이 좀 있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던데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아,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강하고 협상할 대한방지 부재에 관련해서 전주시나 전라북도는 자강하고 협상할 건이 아니라는 네, 걸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대주단하고 전주시나 전라북도가 협상을 하고, 대주단도 너무 큰 손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적절한 가격에 협상을 해서 전주시나 전라북도가 대한방지 부지를 확보를 하고 사후 대안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혁신도시에 그 뭐 아, 새로운 공공기관에 이전하려면 유유 부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껏해 그러니까 6천 평밖에 없다고. 강성희 진보당 전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 행정에서 예, 지금 주식회사 자구항의 상황이 이러니 예, 대주단을 상대로 우리 도가 예.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예. 혁신도시의 유휴부지가 적기에 예, 그런 우리 농촌진흥청이 있고 예. 농생명산업의 수도인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농협중앙회를 가져오면 이곳이 적지가 아니겠느냐. 예. 아, 그 땅 6만 9천 평이잖아요. 예. 도땅 시땅 합쳐가지고 그럼 6만 9천 평이 지금 전주 덕진 종합경기장이 한 3만 2천 평 정도 되거든요. 네네. 2배 정도잖아요. 아, 아주 넓은 부지인데 그것을 전주의 미래를 위해서 음, 아주 야,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진짜 공부를 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었는데 우리 이문호 국장님 통해서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무슨 동의 개발 사업 비단 우리 뭐 전주뿐만 아니라 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구나 공부가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참 뭐 주식회사 자광은 자광대로 대주단은 대주단대로 네. 또 뭐 행정은 행정대로 다들 열심히 또 여기에 또 청약 받고자 하는 또 많은 시민들도 줄 서 있을 것이고 또 아울러 네. 지금도 교통 체증이 엄청 심각한데 맹꽁이 서식지 그 이전하는 것 뭐 이런 걸로도 복잡했고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것들 때문에도 뭐 시끄러웠던 시간들 속에서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실 텐데 말 그대로 우리 이문욱 국장이 말씀대로라면 상식대로라면 네. 이제 그럴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그 제가 보기에는 아주 쉬워요. 전 대한방지부지 개발의 대안을 마련하자 네네. 하면은 이렇게 절차가 있고 그러려면 시나 도가 이제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서야 될 텐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저는 이 지역에 정치권이나 공무원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돼 있다고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 확인되지 않은 거는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뭐 그건 이제 방송 내보낼 네, 때 네. 땡땡 네, 이렇게 네, 네. 보내면 되는데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너무 그 상식을 다 아는 순서대로 절차대로 상식적인 절차대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전혀 상식적인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상식적인 절차가 어긋나서 진행되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기한이익 상실 부도 나서 신용불량 된 회사하고 전주시가 6조짜리 사업 협약을 맺고 사업 승인을 해주고 전라북도 땅 그 안에 있는 부지 내에 있는 전라북도 땅 임대료도 체납하고 재산세도 체납했는데 지금 아무런 행정 조치를 진행 안 시키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권한은 계속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주단에 있는 거고요. 네네. 대주단하고 협상을 해야지 자광이나 전운수 대표하고 협상을 할 계제가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공부가 좀 됐습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참 대단하십니다. 자, 우리 전주시의 노른자의 땅이라고 하는 이 대한방직 토에 관련된 진행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그 상식이라는 게 참 쉬운 말인데 네. 상식을 알고도 네. 이게 이제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권력으로 상식을 네. 무너뜨리니까 저희 일반 시민들은
행정이나 권력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야 국가가 유지되고 지방자치제가 유지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격차가 너무 큰 격차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혹시 이제 좀 위험한 말은 저희가 조금 편집을 예, 하고 아니 왜냐면 우리가 살아야 예. 되니까. 예. 저희 이제 프리랜서 한 지 이제 8개월째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더 긍정적으로 대안 막 이렇게 할 때요. 예. 그러면 되게 재밌겠어요. 아,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라, 저 좋은 기회의 땅을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예. 발전적인 이야기로 예. 펼쳐나가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6만 9천 평이 어휴, 넓어요. 전주 아파트 지금 전라북도만 특히 네, 아파트가 공공행진을 하잖아요. 네, 네. 공급하면 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들을 위해서 아파트부터 많이 저렴한 임대주택 지으면 되고 일부라도 음, 그다음에 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너무 좋은 땅이지 않습니까? 네. 그 땅을 왜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되고 늘리고 있는지 상식선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신시가지 채비지 이야기 나오고 지금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저기는 아직도 저렇게 문이 닫혀 있고 옛 모습 폐허가 된 모습 그대로 있는데 참 보면 볼수록 여기서도 바로 보이는데 보면 볼수록 참 답답한 곳이다. 남아있는 숙제도 참 답답한 과제가 남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우리 또 시민단체 역할도 기대하겠고요. 언론에서도 또 더 정확한 상식에 근거한 보도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귀한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화면과 만난 사람은요. 1시간 강의를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역시 팩트를 근거로 해서 공부해야 되겠고 또 애정어린 이 관심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진실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또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더 이 진행되는 상황 관심 있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